알겠습니다. 저는 심화가 예를 들어서 그냥 책을 딱 꽂아드리면 내 얘기하기 전에 얘기부터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고등수학 1학년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센을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해서 센 B가 B 한 80문제 풀었을 때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상황에서 요즘 가장 이제 많이 나온다는 자이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자이스토리에서 자이스토리를 푸는데 거의 뒤에 1등급 있어요. 그죠? 1등급 있잖아요. 그죠? 1등급 자체 처음에 좀 풀기 힘들어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한테 배우고 그걸 복습하고 그래서 그 1등급 문제 나온 게 시험장 가서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제 느낌으로는 그냥 바로 이제 풀기만 하고 시험 풀 수는 없고요. 풀고 틀리고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자이스토리 1등급 있는 거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한 거. 요 정도까지가 일단 심화를 하고 거기가 이제 시험 보는 준비하는 스타트라고 생각해요. 고등수학이. 아까 말씀드린 최상위권 얘기니까. 뭐 우리 아이가 지금 다 쌤도 힘들다던데라고 얘기하면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인 거고 고3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블랙lab의 실력 정석도 중요해요. 실력 정석 저 이제 영재 갖고 얘기하면서 할 건데 낙생이나 외대 보고 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고3에 수원수투 자유 있는 거를 한 2번 정도 풀고 간다. 그러니까 고등수학 아까 얘기한 대로 분당이랑 강남거 기출이 잘 나오는 상태에서 수원수투 고3 거를 거기 킬러 나왔던 것까지 한 2번 정도를 풀고 갈 수 있다. 수원수투까지. 그러면 사실 낙중대나 외대 보고 가서도 붙어볼 만한 거예요. 가서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스타트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제 질문을 이어갔는데 제 거 맞네. 인사도 안 드렸네요.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떠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8년 전에 제가 특목 설명회를 처음 했어요. 8년 전에 서서 제가 이제 이게 떨리니까 딴 얘기 좀 많이 하다가 지금 시작했는데 다리가 좀 너무 떨려서 그때 특목 설명회 할 때 제가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를 나왔는데 대학은 문과로 갔고 제가 이제 외국계 컨설팅에 있다가 뭐 국내 대기업도 다녔고 그러면서 제가 로스쿨 학생들 자소서나 논술도 인문 논술도 가르쳤었어요. 그러고 이제 학원을 온 거라 그때 이제 제가 수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그 자소서 써온 걸 보니까 너무 애들이 이게 말도 안 되게 쓰더라고요. 뒤에 자소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그냥 우리 반 애들을 제가 그냥 봐주기 시작해서 걔네들이 성과가 잘 나오는데 그럼 특목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특목반을 개설한 설명을 했었어요. 토론 수업도 했었고 토론 수업, 입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토론 수업도 수학하면서 같이 하고 자소서 면접까지 이제 다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첫 설명할 때도 제가 종이를 들고 있다 떨어뜨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저 친했던 학부모님 한 분이 아니 그 자소서 면접 한다는 면접관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떨면 어떡하냐 뭐 이제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이제 뒤에 서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걸 왜 그만뒀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그 시절이 이제 2014년에 처음에 특목반 개설해서 제가 그때 외대보고 2명이랑 뭐 외고랑 이제 민사고랑 이제 붙이고 다음 연도에 모집을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학생부 종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생겨서 발 빠르게 움직인 자사고가 제일 빨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뉴스 기사 나왔죠. 곤충만 열심히 파면 뭐 대학을 갔던 연대생 있잖아요. 결국 못 따라가서 휴학하고 어떻게 됐는지 뒤에 기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랬잖아요. 어떤 자기가 동아리하고 뭔가 진로를 파는 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학생부 당시는 교과가 아니라 비교과 전성 시대였죠. 그래서 비교과 전성 시대로 제가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어머님들 모아놓고 맘스 가이드라고 해서 매주 강연도 했어요. 같이 학생부 가져온 고민도 하고 그렇게 했던 자사고가 잘 해가지고 하니까 자사고랑 특목고랑 모이다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명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 이런 걸 가지고 대학을 뽑으니까 유명 동아리를 누가 뽑아요? 성적대로 안 뽑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뽑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그 카메라가 문제인데 낙생의 스파이 같은 게 되게 유명했어요. 낙생의 스파이가 유명한데 우리 반에 있는 여자아이가 스파이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스파이를 들어간 게 그럼 생물학적 능력이 뛰어나서 들어갔냐?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당시에 모 아이돌 춤을 연습해서 그거를 춰서 선배들이 좋아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대학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고교 애들, 지네들 인맥에 의해서 들어가고 막 오빠가 꽂아주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걸로 애들이 대학이 갈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거기가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서 이제 분당에 있는 일반고 처음에는 이제 사립학교가 먼저 갔고 공립학교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립이었던 외고들은 학종 실적이 빨리 나왔고 성남 외고는 공립이었는데 늦게 나오다가 제가 성남 가지 말라 그랬었는데 1, 2년 뒤면 따라와서 또 잘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한 3, 4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때부터 이제 내신 성적에 의한 학종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에서 문과 뭐 8등까지는 뭐 경제학부를 쓰고 뭐 어디까지는
자유전공인가요? 자유전공학부를 쓰고 낙생도 어디까지는 의대를 쓰고 이게 다 정해지기 시작해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설명할 때는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신 성적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3 자체가 뭐 낙생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렇게 갔어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 예를 들어서 낙생의 졸업생들이 국어 등급 점수가 이거면 전국에서 그러면 얘가 거기서 2등급이면 몇 점 산출해서 역산해서 산출한 성적 순으로 갔어요. 결국은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설명했던 게 교과 전성시대의 부활이었죠. 비교과를 축소시켰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주관적이고 이제 애들이 못 뽑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특목반을 그만두고 여기 안에서 저희 반 애들만 간다는 애들 추려서 가면서 외대보고 가지 말라 그러고 간다 그러면 보내고 했던 이유가 예전 설명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잘하는 외대복을 보내놨더니 연대를 가는데 그냥 순회고 같은 서울대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너도 뭐 하는 짓이니?가 된 거였어요. 이제 그렇게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블라인드가 됐잖아요. 그죠? 블라인드가 됐더니 제가 작년 설명회 때 말씀드렸을 때 블라인드가 됐더니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게 분당이 어쨌든 대치와 함께 이제 탑 티어에 드니까 예를 들어서 낙중대에서 내신을 받으면 대접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낙생에서 2등급을 받으면 3등급을 받으면 특정학교, 그러니까 순회고에서 예를 들면 1, 2등급 받은 것보다 더 쳐서 대학을 갔어요. 학종으로. 그래서 분당에서 학종을 많이 갔어요. 낙생도 가고 중앙도 많이 가고. 이제 그러던 시절인데 블라인드가 딱 되니까 물론 대학들이 더 열심히 블라인드라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부를 뜯어보면 어느 학교인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아리 이름도 있고 다 데이터를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이제 특목은 분류해서 하는데 일반고는 뭉뚱그려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낙중대에서 2등급 받으나 순회에서 2등급 받으나 같은 대접을 받아요. 그게 지금 한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생 중앙 실적 자체가 수시가 잘 안 나오잖아요, 학종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수리운술로 가네, 정시를 하네, 마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특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와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이제 10%가 되면 이게 정말로 메리트가 특목을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안 했던 이제 특목 자사고를 올해는 이제 좀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시 자소서랑 면접반을 정말 크게 모집할지 아니면 그냥 학원에서 저한테 요청하는 것만 제가 할지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그 전체적인 가이드를 하려고 섰고요. 만약 차후에 제가 특목 자사봉을 옛날에 뽑아서 수학반도 하고 토론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할지 이제 그건 저도 지금 고민 중이라 그렇지만 일단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한테 문의가 많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한 장도 안 남겼는데 10%가 됐죠. 그러니까 10%의 의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내년쯤에 사진을 바꿀 예정이고요. 저거 찍을 때보다는 오늘 아침에 쪘더니 한 5kg가 쪘더라고요. 이게 결혼이 별로 그 다이어트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학교 마크 아시나요? 이게 예전에는 4.5%인데 점점 퍼센테이지가 늘었어요. 애들이 줄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요 학교라고 하죠. 한 8개 학교, 인서울. 거기 정원이랑 전국의 특목 자사고 정원이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고 자체는 영어만으로 뽑으니까 외고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국에 있는 10대 정도였나요? 더 생겼을지 모르지만 10대 그 광역 자사고가 있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그 강남 지역을 위수한 뭐 휘문이랑 뭐 세화나 이런 서초에 있는 것처럼 광역 자사고가 있잖아요. 그 자사 특목고에 모여 있는 년이 인서울 8개란 얘기는 사실은 만약에 이 상태로 가서 그 일반고가 안에서 분류가 안 되고 그냥 10%라서 1단고에서 1등급을 못 받으면 대학을 못 가는 수준이 온다면 사실은 정말 경쟁하기 힘든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게 예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난 한 5년 전에는 특목 자사고 말고 일반고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분당에서도 그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일반고 간 경우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보냈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저만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마 대치도 하고 다 이렇게 돼서 이제 특목 자사고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몰리기 시작하면 물론 당연히 몰리기 시작하면 나라에서 또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오기 전까지 잘하는 애들이 저기 쏠리면 또 실적은 여기서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 틀린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얘네들 자체 지원책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가서 그 교육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연대가 특목 자사고 비율을 몇 % 이상 못 뽑게 하는지 이제 이런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정권은 그거를 컨트롤해서 그 외국인 애네들이 불이익을 본 적도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위험한 얘기죠, 그죠? 뭐 누가 보겠어요, 제 유튜브를,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추천을 좀 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김창엽 원장님 얘기했듯이 이제 수학 진도를 얘기한 거고, 그 수학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시험을 보고 중등에 어떻게 하는 거, 중등에 어떻게 하고 고등 선행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심화하는 건 내일 저희 중일시험 부활 설명하신 저희 박민기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그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영재과학부터 민사과학까지 각 학교별로 좀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10%. 일반고 가서 이제 1등급 못 받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정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고교 선택 일반고 가이드 저희가 설명회를 매년 해왔잖아요. 올해가 저희도 제일 많이 준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까지는 중앙 가라 해서 저희만 지금 중앙 엄청 많거든요. 이제 중앙 간다 그러면 전 책임 못 진다는 얘기 할 거예요. 그렇게 바뀔 건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한 여름방학 전에 한번 하고 마지막 파이널 전에 이제 일반고 선택을 하니까 그때 가서 이지만 고민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작년에 그 특목고 치는 애들이 이지망이 낙생에 몰려가지고 낙생이 터지니까 작년에 대진에 모였죠? 대진이 터졌어요. 그죠? 올해는 중앙일까요?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의대 정원 증원이 이제 밀어붙이고 있죠. 네.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0명 확정되기를. 2,000명 확정되면 올해 저희 고3 있는 애들은 정말 그 2,000명의 의대가 확대가 되면 올해가 아마 역사상 가장 스카이 공대를 가기 쉬운 해가 될 거예요. 약대들 부과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약대, 약학전문대학원 정원 그 돌아온 것까지만 해도 그 해에 스카이 공대 비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첫 해가 수혜자예요. 왜냐하면 이 전년도 기준으로 컷이 결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빈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컷이 높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소신 있게 치면 빵꾸가 날 확률이 커요. 올해가 가장 제 기대하는 바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면 오늘인가 내일이죠. 그 각 대학 정원 확정되는 거. 그래서 그거 되면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그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외고를 가는 거의 의미,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주제별로 말씀드릴게요. 막 관심 있는 게 서로 다르시지만 제가 이제 한 자리에 모셨으니까. 그리고 김밥이나 샌드위치 드셔도 되는데 좀 드시면 그 집에 들고 가면 애들이 먹죠. 네.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진짜 편하게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네. 그 샌드위치만 하다가 김밥을 했더니 김밥이 더 인기가 많아서 이제 김밥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뜬뜨니 김밥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잘 되길 기원하시죠. 뭐 드시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KMO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영재학과를 가려면 무조건 KMO 준비를 했어야 됐죠. 수상 실적도 들어가고, 수상 실적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죠? 못 들어가게 하고 두 가지를 바꿨었어요. 그것도 오래전 일이에요. KMO 실적 자체를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시험 문제가 KMO 스타일이 아니라 KMO 스타일 경시 문제 배제를 해서 중등심화로 확 바뀐 애가 있어요. 한 4, 5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유명했던 이제 그 경시 준비학원 있잖아요. CMS 같은 데가 이제 그게 좀 힘들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져가고 있죠.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영재학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얘기하면 저는 경시 준비하면서 CMS 가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배제를 했어도 KMO 준비 자체가 결국은 그 중등 심화 가서 하는 거랑 하는데, 아니면 나중에 그 과학고를 안 가더라도 뭐 민사고나 영재학과를 가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여기 과목이 조합, 대수, 뭐 기하, 하나 더 뭐 있지? 정수론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여기에 사고력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준비를 한 게 두 가지가 도움이 돼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수학 전투력이 높아요. KMO 출신들 저희 반에서 항상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은 보면 어떻게든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답을 어떻게든 돼요. 그 전투력의 시험을 계속 보던 게 있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중1 시험이 부활돼서 이제 얘네들이 시험 보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험을 많이 보게 하는데, 그 연습을 KMO 하는 애들은 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되게 편해요. 고교 시험 봐라? 이거 봐봐? 다 맞았네? 그래, 그럼 이거 다음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물론 원래 잘했던 애들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게 거기서 얘기하는 정수론 이런 게, 조합 이런 게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인데 여기서 숙달된 애들이 되게 편하게 풀어요. 결국은 그게 고교 수능의 킬러 문제를 푸는 능력 배양에는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KMO를 빡빡 구르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이 자체를 해서 그러고 나서 아무리 여기서 KMO 자체가 배제된다고 해도 이 전문학원에서 하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준비한다 그러면 전문학원 가고 거기에 필요한 건 내가 해주겠다. 실력 정석이나 진도 나가는 건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 그 전문학원을 가셔야 되고, 아까 저기 김창엽 본장님 얘기했지만 이거는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달리긴 해야 돼요. 저도 이거 했어요. 저도 4학년 때 중등 수학 시작해서 5학년 때부터 실력 정석해서 했거든요. 아이 인생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인성과 아이 인생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 지금 다 행복하게 사냐?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모님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거기서 하는 거랑 실력 정석을 좀 많이 푸시면 제일 좋아요. 영재 갖고 준비를 하시면 실력 정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CMS를 다니는 애들도 제가 실력 정석을 계속 어쨌든 필요한 부분을 하는 이유가 그 실력 정석의 오픈형 문제를 연습하는 게 킬러랑 영재 갖고 시험에도 도움 될 뿐더러 영재 갖고는 실력 정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실력 정석이 교과서예요. 그래서 실력 정석을 하고 가는 게 맞고요. 보통 영재 갖고 떨어진 애들이 외대복을 치거나 민사고를 치는데 민사고도 실력 정석으로 가르치고 실력 정석으로 그 안에서 단원 평가를 봐서 그걸 내신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KM을 염두에 두신다면 전문학원 플러스 실력 정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선행 진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까지는 하고 가야 돼요. 공통수학으로 바뀌는 거랑 수원에 있는 수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삼각함수 도형 있는 것까지가 여기까지를 해야 그 KMO 준비하고 영재 갖고 가는데 시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안 가르쳐도 그 전문학원에 가서 하면 무진장 연습을 하고 와서 잘 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전형 기간이 옛날에는 앞이었는데 좀 뒤로 밀렸거든요. 밀리긴 했지만 2차 캠프 그러니까 2차 끝나고 3차 캠프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수원에 있는 지수로그 함수랑 뒤에 안한거 맥부구 수투하고 심화해도 충분히 잘해요. 그러니까 진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KM을 하는 동안에 얘가 수학을 못 해가지고 다른 데 미적분을 한다는데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영어 국어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네. 제가 재수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영어를 손을 놨어요. 제가 중2 땐가 중1 땐가 그 서울과학고 시험 치려고 할 때 서울과학고에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시험을 전 과목을 보던 거를 영어 시험을 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문종합영어 보고 있던 중1 때 그거를 손을 띄고 2년을 영어를 쉬었거든요. 수학학만 하느라고. 그 바람에 고등학교 가서 영어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물론 제가 게으른 탓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영어 때문에 좀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요 두 가지 차이는 물론 수학 같은 경우 준비 기간이 여기가 훨씬 빨라야 되긴 한데 일단은 여기 전투력이 높은데 여기가 국어 영어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일반고나 자사고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영어랑 국어는 근데 뭐 분당은 어릴 때 영어 다 잘 하시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 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반에서 수학 걱정하는 애 있어요. 야, 너 수학 근데 영어는 잘하지? 영어 수학보다 더 못해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 그럼 전 영어 단어 숙제도 내요, 그러면. 어머니 불러다가 영어를 강제적으로 남겨서 하는 학원에 꼭 보내라. 이걸 1, 2년 안 하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어차피 점수는 똑같이 가니까. 네. 실제 이과 상위권은 여기서 있고요. 사실은 그간에 이제 낙생에서 뭐 중앙에서 그 1등급 나왔던 애들도 어릴 때 여기 경험 있다 나간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낙생이 한 8명 정도 1등급인데 옛날에 한 12명 1등급일 때도 한 11명 정도는 KM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부인을 할 수 없는 거라서 한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분당이랑 대치랑 그 영재과학고 원장 말고 그냥 수학학원 원장 KM 다 말릴 거예요. 필요 없다. 그거 뭐 해봐야 고등수학 도움 안 된다. 아니에요. 저도 해봤고 일단은 수학을 그렇게 많이 하면 무조건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학원을 떠나서 하더라도 뭐 한다면 추천합니다. 다만 그 집안 전체가 힘들어서 그 부부 사이가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그 준비를 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일단 둘이 얼굴 볼 시간도 같이 없었을 테고 뭐 대치동에 새벽 2, 3시에 왔다 갔다 라이딩 하느라고 뭐 그러면 집에 와서 제가 뭘 안 하면 또 엄마가 이렇게 타다다 하면 집에 들어오면 아빠는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있고요. 사회성은 혹시 영재학고 나오시는 부군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 주변에 영재학고 출신들은 그 사회성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서울과학고를 가더라도 카이스트 안 가고 꼭 서울대를 가라고 얘기를 해요. 종합대학을 다녀야 그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사회성이 뭐 높은 편은 아닌데 종합대학을 다녀서 좀 나아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는 예전에 이제 수행평가 고등학종에 도움됐어요. 근데 이제 도움이 되긴 해요. 예전에는 수행평가 등 고등학종에 도움이 되는 게 자사고를 가거나 일반고를 가도 도움이 됐어요. 그죠? 이제는 자사고를 갔을 때만 도움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고 가서 학종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그렇게 도움되진 않아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입은 자소서도 폐지됐어요. 그죠? 뭐 올해부터 작년까지 썼나? 그래서 그건 그런 거고, 민사고는 거의 수시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얘기는 그렇고, 좀 얘기를 하면, 요렇게 나왔어요. 실적 배제, 경시형 문제, 출제 배제해서 요게 몇 년 가고 있어요. 중등심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학원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약간 기조가 바뀌고 있어요. 약간 기조가 바뀌는 거는 그 영재학고에서 약간 고등 인재를 좀 양성한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런 영재원 출신이나 KMO 출신이 있는 실적을 다시 넣거나 거기를 선발하려는 계획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목표는 이제 영재학부를 하면 두 가지 목표인 것 같아요. 실제 진짜 영재를 뽑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KMO 출신의 이런 실적을 반영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러면 KMO에 대한 사교육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애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배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라에서의 욕구는 그거를 실적을 넣어서 어쨌든 간에 진짜 영재를 뽑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영재가 의대로 안 새게 하는 게, 이게 두 가지가 목표일 거잖아요, 그죠? 뭐 의대 안 새는 거는 본인의 인생이니까 전 당연히 새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새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건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전형 기간이 옛날에는 5월 딱 지나면 저한테 왔었어요. 2차 붙었으니까 3차 캠프 전에 뭐 한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입시 일정을 좀 뒤로 미쳐가지고 저희 자사고랑 그냥 원래 하는 거랑 일정이 좀 맞춰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어요. 문항 축소해가지고 문제 한번 뽑아보시면 아시는데 서울광영재고나 이렇게 가면 모든 학교 홈페이지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가면 입학이라는 탭 안에 가면 기출문제가 다 있거든요. 항상 거기를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강사인 제가 봐도 이거를 다 읽고 그 자리에서 한다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문제 깊이가 수능 킬러보다 더 깊어요. 뭐 내용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럼 그 아이들을, 그쵸, 저 같은 사람 말고 이제 그런 아이들, 그걸 풀 수 있는 애들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걸 하실 때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고1 과정 다랑 수열이랑 아까 말씀드린 상학함수 도형까지, 여기랑 확통의 조합까지, 여기 부분을 실력 정석을 제일 많이 해두는 게 준비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거기 플러스 이제 여기 기출이나 적응하는 거는 전문학원 가셔서 달리셔야 돼요. 뭐 영재과학고는 그렇습니다. 넘기면 실력 정석이 중요한 게 그 학교의 교재이기도 하고, 실력 정석의 오픈형 문제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객관식처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 미지수가 나와 있으면 그래프도 그 문자 조건을 하나씩 나눠가면서 푸는 거 있잖아요. 어머님들 어릴 때 다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 보면 그냥 쭉 푸는 게 아니라 1번 A가 0보다 클 때 이런 거 싫어하시죠? 네.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이거고, 그래서 제가 영재과학고나 아니면 경기복과학고 다니는 애들이 방학 때 저한테 와서 실력 정석 가끔 복습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풀어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훈련이 된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수능 킬러를 수능 연습을 안 하고도 풀면 풀어요. 뭐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킬러는 없고, 또 영재과학고 과학고 준비하면서 이제 수학학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물월화월 생활을 하잖아요. 저는 준비하면 만약에 외대복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복과학고를 가거나 아니면 낙중대를 간다 그러면 사실은 여력이 안 될 때 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 좀 많이 하고 나서는 물월이나 생월 정도 하나 정도는 하고 가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걸 하고 가면 어쨌든 과학 주요 과목 중에서 지구과학 빼고 3개 중에 하나는 좀 무기를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생활이 훨씬 편하네요. 준비하는 것도 워낙 할 일이 많은 와중에 과학 하나가 편하면 나머지 과학하고 수학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이럴 때 해요. 방학 때, 여름방학 때 같은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달리거든요. 달리는 게 생월이나 물월. 화월도 많이 하는데 제가 화학을 워낙 싫어해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학교 가져오면 서울과학고가 이제 여기 얘기하는 이제 여기 앞에서 학생물 기록물 평가는 이거는 제가 자소서를 잘 봐주진 않아요. 봐주긴 하는데 여기는 자사고처럼 자소서를 잘 쓸 필요가 없이 실제 뭘 했는지랑 가서 영재성 검사 훨씬 게 중요해요. 가서 영재성 검사 받았을 때 이해가 진짜 잘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 학생 기록물 평가는 그렇게, 근데 이거를 위해서 뭐 일부러 소논문 산출해서 뭐 준비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그래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험 같은 걸 하나 하고 어쨌든 그 자체를 가지고 가서 면접에 임하는 게 좋긴 해서 뭐 그런 학생물 기록 평가는 학교 실험에서 보완할 수 없는 거를 뭐 영재원이나 이런 데서 한 거를 가서 녹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 이건 가서 이제 준비한 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영재 캠프 가면 사실 영재 캠프 가서 보통 다 드러나요, 능력이. 애들이 면접관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는 애들이 뽑히니까 뭐 그거는 너무 뭐 안 뽑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뭐 저도 지필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수학 10개, 과학 20원이네. 이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예요. 문제 수를 줄이고 문제가 길어졌어요. 굉장히 힘든 문제라는 거. 네, 영재고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지 다 되게 지루하시네요. 자사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찬우쌤이 굳이 왜 외대보고 말고 딴 데 가냐는데 전 딴 데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상고도 보내봤고 현대 가서 왜 그러냐면요. 올해 안 나오면 외대보고는 1차 컷이에요.
그럼 B가 나왔어. 그러면 자사고를 가고 싶어.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방에 내려갔다 오면 거기 그 기숙사 있는 학교 가면 되잖아요. 그죠? 기숙사를 보내면 이제 이 아이와 제가 그 살을 맞대고 이제 살아가는 기간은 이번 생에 끝일 수도 있지만, 그게 더 그 어머니가 더 잘 지내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 집을 떠나보면 아이가 이제 전 떠나본 적이 없지만 그 어머님의 소중함을 알고 되게 애틋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올해 아니면 외대보건 쓰면 안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B 하나 있으면 제가 고려하는 건 지방 자사고 그다음을 쓰거나 아니면 민사고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어쨌든 붙어야 되니까요. 준비를 했으면.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받아오느냐고요. 사실은 약간 합리적인 의심으로 올해를 넘어서 등수를 좀 보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강남의 모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던 애를 가서 면접장에서 울면서 한 얘기를 하나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붙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자사고 역사상 가장 좋은 내신 성적을 받고 서울의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걔가 이제 대청중학교 1등이었어요. 아는 거죠. 모르고 뽑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외대부고나 자사고를 갈 거면 최대한 등수를 땡겨서 받을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애들은 올해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최대한 등수를 점수를 높게, 그러니까 90점, 89.5가 아니라 최대한대로 97, 98 받은 애들이 결국 붙거든요. 그래서 중등의 내신을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무리 그 학생부랑 뒤에 자소서 해도 이 자체가 점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서도 문제예요. 여기서 내신을 잘 받는 연습을 안 하고 자사고를 가면 어차피 가면 정시해야 돼요. 나와서. 대치동이랑 분당에 학원 와가지고 정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신을 받는 걸 제일 중요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건 뒤에서 좀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설명에 참조를 드리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고에 특히 외대부고 기준으로 하면 진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끝내고 가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저희 차염쌤 반이라서 외대부고 애들이 와서 학교 프린트를 보여주는데 그 자의에 나오는 전국연합 기출에 있는 걸 다 프린트로 주는데 문제수를 뭐 한 단원에 한 200개씩 준대요. 전 약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 외대부고 내신을 보면 그 프린트랑 관계없이 지네 맘대로 내더라고요. 아무렇게나 내요. 그래서 어차피 다 해야 되는데 왜 무섭냐면요. 왜 자사고 내신이 무섭냐면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컷이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지금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이거를 진짜 이거는 90점 이건 분당에서 애들 보면 1등급 90은커녕 80은 나오겠는데 이런 시험이 나와도 1컷이 막 98.5 이래요. 거기서 느끼는 애들의 좌절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진짜 빡세게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요. 여기는 진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가야 되는 게 동아리 활동도 잘하면서 거기서 활동도 잘하면서 그 자소서도 그러니까 학생부나 이런 걸 기록을 잘하면서 활동 잘해서 학교에서 리더십도 보여주면서 학교에서 그 종종 쪽지 시험 보거나 뭘 하는 그 자기 기록물 있으면 그것도 잘해야 되고 내신 자체도 가서 잘 봐야 돼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인데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하긴 하지만 이게 점수가 안 떨어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실제 사례가 있던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대부고 4등급이 낙생고 전학 가서 1등급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촘촘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화라는 단어가 여기는 무게감이 낙중대랑 좀 달라요. 저는 훨씬 빡세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어려운 문제만 잘 푼 게 아니라 쉬운 것도 안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실수할 수 있지가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를 실수하면 그 엑셀에서 등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지원 학교가 그냥 바뀌어요.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원수투까지 못하면 공통수학이라도 죽어라고 하고 가야 1학년 내신을 좀 받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가는 세상에서는 일반고는 1등급이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외대부고를 가도 얘가 3점 초반까지는 그럭저럭 하거든요. 3점 초반 정도 3점 중반 가면 연고대 가니까 그럭저럭 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보통 정시를 하죠. 여기 밑에는 다 정시 준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이제 1에서 끊긴다면 얘네들은 한 3 정도에서 끊기고 밑에는 다 정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얘네들의 3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빡세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이든 뭐든 블랙라벨이든 닥치는 대로 다 풀고 가서 보내는 게 너무 진지해지고 있죠. 내일은 그 분당 일반 중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내신 성적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출신이 다수인 건 KMO 떨어지고 외대부고를 많이 가기 때문이에요. KMO 떨어지면 보통 선택지가 보통 문과고는 잘 안 가고요. 보통은 외대부고 자연계를 가던가 아니면 민사고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해요. 저도 KMO 떨어지고 민사고 권유해서 간 애들 많아요.
그 아이들이 일반고 가는 것보다 이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 성적이죠. 올해 받아야 되고요. 출결 당연히 만점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통과했을 때 이제 2단계 보잖아요. 2단계 때 이제 자기소개서 내고 학생부 보고 그다음 면접 봐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중2면 이제 다른데 중1에 처음 이제 가야 되거나 중2가 되면 사실은 학생부 자체를 자소서를 쓸 고민을 하고 학생 활동을 해서 거꾸로 역산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건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죄송하지만 좀 길게 하더라도 이해를 네. 뒤에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뭐 이거는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전형이 12월이에요. 이거 외국어 국제고구나. 그래서 자사고 얘기를 좀 더 하면 많이 해야 되고 결국 이제 말씀 주셨던 요거는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학생부 자소서 면접은. 그래서 외국어 국제고를 얘기하면요. 외국어 국제고를 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영어 성적이죠. 이게 A가 나와야 돼요. 완화된 거예요, 기준이. 그건 아세요? 예전에는 2학년 때는 A로 뽑았고 3학년 때는 성취도 평가라서 1등급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됐어요. 내정순회에서 영어 성적 1등급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외고 경기 뭐 이런 데서 가는 게 이제 경기, 안양, 과천, 성남 이 정도일 텐데 조금 빠지면 이제 김포까지 가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외고를 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성적이었고 그래서 외고 가는 애들은 영어를 이 동네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가서 잘했는데 지금은 완화됐어요. 중3도 그냥 A만 받으면 되는데 또 이게 이 동네가 영어를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제 느낌이에요. 제가 어릴 때 대치에서 컸고 지금 대치 학원에 아는 애들도 있고 이제 보면 영어는 분당이 더 잘해요. 어릴 때 보면은 분당은 오케스트라하고 영어를 많이 하잖아요. 대치 그놈의 오케스트라 뭐 저도 했어요. 피아노 치고 뭐 플룻도 하고 재즈 기타도 치고 뭐 다 했는데 이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어 많이 하죠. 영어 잘해요. 그죠? 대치는 어릴 때 수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수학 정시로 이제 가는 이제 저 같은 남자애들 있잖아요. 영어 국어 모르겠다. 난 수학 하나만 판다.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정순회 기준으로 다른 중학교도 있었지만 내정순회가 이제 어쨌든 제일 이동돼서 영어가 세니까 여기에 1 받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서 문제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고를 보내실 거면 솔직히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내신 있을 때 다른 과목 영어가 만약 덜 돼 있잖아요. 딴 과목 버리고 영어만 해야 돼요. 이게 뒤에 가면 국영수 사과 뭐 동점자 기준이 동점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A가 안 나면 어차피 쓰면 영어과는 못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B가 하나 뜨면 이제 눈치 작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과천 불문과 작년에 B가 들어갔대. 과천 불문이 뭐 옛날에 미달이었대. 뭐 어디 1억과가 B가 들어갔대더라. 이제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A를 다 받아야 돼요. A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외국 국제고 내신은 그러니까 면접은 그렇게까지 자사고처럼 빡세진 않아요. 물론 외대부고 면접도 예전에 막 어려운 문제 내던 것보다는 좀 완화되긴 했는데 외고는 사실은 면접 자체는 그냥 인성 면접이라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올 A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저는 그래요, 사실은. 저는 굳이 영어과를 가야 되나라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외국을 가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다 영어과를 가고 영어과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높은데 사실 대학 가서 영어과는 영문학을 하지 않는 한 사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을 갈 거면 차라리 중국어였었는데 중국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애매해졌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요새 독일이랑 일본이랑도 이제 많은 산업 고려를 안 하고 중국이랑 제일 많이 했었는데 중국어를 항상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 항상 성남외고 중국어과 제일 많았어요. 가깝고 기숙사 갖다 빼고 중국어가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괜찮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앞으로 미래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나오는 세계는 10년 뒤잖아요. 그때는 사실 또 모르는데 그때도 제가 볼 때 영어과보다 중국어과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영어과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중국어과도 올해 A를 받아야 된다. B를 받으면 독일어나 일본어 중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독일어랑 일본어과 사람들이 또 욕을 하겠지만 뭐 그래서 외국을 가면 또 이제 애들이 또 왔을 때 학생들이랑 지낸 이슈 중에서 제가 보면 영어과 애들이 좀 깍쟁이가 제일 많고요. 중국어과 애들이 좀 많이 싸우고 독어, 일본어 애들이 되게 해맑고 착해요. 공부 잘 못하죠. 죄송합니다. 혹시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에요. 네. 실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망은 이제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외국 국제고의 차는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여기는 정시 못 가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정시를 가는 아이는 진짜 불구레 여우시를 어릴 때 수학을 영재학고처럼 가려고 했는데 뭐가 삐뚤어져서 간 애들 아니면 사실 정시로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예고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부터 경기는 한
1등급, 그러니까 이 정도면 외고 안 가고 일반고 가도 수학 좀 하겠다는 싶은 애들이 제가 체감상 경기는 한 10명 안팎이에요. 그 성남이랑 과천 이런 데는 한 5명 안팎, 안양이 한 7명 안팎이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 제외하고 사실은 정시를 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이 정시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과로 나와서 문과 거기 내신을 수원수투 겪어가지고 거기서 정시를 하는 게 더 힘들면 그냥 여기 가서 영어, 국어하고 수학 좀 잘 봐가지고 수시로 가야 돼요. 여기는 수시 학종을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도 그 영재학고나 자사고처럼 수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영어 잘 받아서 일단 가고 나머지 그 사회나 영어 이제 좀 외우거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애들이 가서 수학은 최대한도로 여기 분당에 일반고 가는 정도 수준만 맞춰놓으면 가서 수학으로 돋보이잖아요. 그럼 가서 수시를 잘 갈 수 있어요. 외고 가서 수학을 잘하는 건 정말 장점이거든요. 근데 외고 가서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그 부교재가 정해져 있고 거기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열의가 있는 애를 반복해서 많이 시키면 다 맞아요. 예전에 올림퍼스 고난도 전에 올림퍼스 평가 문제집이라는 거 있거든요. 제가 과천하고 있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걸 10번씩 풀고 갔어요. 100점 맞아요. 100점. 걔가 그럼 여기 있는 분당고나 순회고 가면 100점 맞았냐?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시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근데 문과 가도 된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해서 여기서 의대를 가겠다. 그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영어 성적을 받아오셔야 돼요. 영어 성적을 받아와야 제가 자소서를 쓰고 면접하고 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어가 삐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저는 보통 과천 불문과를 권합니다. 아니면 그 성남 독일어과? 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입시 전략적 말씀이니까. 정시는 이 수학 역량으로 갈려요. 얘는 국어, 영어, 사회는 잘하거든요. 네. 결국은 본인이 나가서 정시로 수학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몇 년 전에 옛날에 문이과가 통합 아닐 때는 문과 수학 별로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좀.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이과랑 경쟁해서 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대부분 수시로 간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성남의 거죠. 여기 뭐 보면 동점자가 문제가 아니니까요. 동점자가 되려면 일단 OLA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소서랑 다 면접하고 나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서류 지원할 때 동점자는 이제 여기서 하고 나중에는 뭐 생일 뭐 빠른 순, 뭐 늦은 순 하는데 일단은 OLA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OLA를 받고 떨어지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저도. 네. B는 올해도 있었어요, 저희 반에. 네. 그래서 이제 면접은 자소서 학생부에서 본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 되고. 민사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민사고도 관심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 B 2개도 붙어요. 그건 아시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전 과목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신은. 여기는 국영수사가 아닙니다. 전 과목을 보기 때문에 B가 제가 2개인가 3개까지 붙는 거 봤어요. 그래서 여기 영재학고 친 애들 중에서 제가 여기를 보내는 이유가 영재학고 준비한 애들 중에서 국영수사가 다 올해가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나 사회나 국어가 빵꾸 나서. 그럼 제가 권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가라. 여기 가가지고 네가 가서 활동 잘하고 하면 수시로 대학 간다. 그러니까 서울권, 여기 이제 분당권 말고 전국 단위로 볼 때 수시 제일 잘 보내는 학교가 여기랑 하나고거든요. 그러니까 특화되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시 특화고 학교에서 실력 전적 가르치고 단원평가 보는 거 내신 거를 모든 걸 다 산출해서 그걸로 가요. 제가 이제 민사고에서 1학년 때 수시가 안 되고 정시로 빠진다는 거는 보통 한 학년에 한두 명 정도고요. 그거는 막 소문날 정도예요. 누구 선배가 정시로 빠졌대. 그래서 대부분 수시로 잘 가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여기는 전 나쁘지 않다. 요새 한복 입는 건 안 하겠죠? 옛날에 저 대학 갈 때, 저 고등학교 갈 때 처음 생겨가지고 막 이래 가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그 외대복을 위시한 자사고의 그 경쟁 관계보다는 좀 협력이 좀 강한데요. 같이 해서 잘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도 장례식장도 가면은 그 민사고 졸업생들이 가장 끈끈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끈끈하다는 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엄마 친구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는 결혼을 했네 만에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끈끈한데 그 영재학고랑 민사고는 소수라서 어머님들끼리 굉장히 친하거든요. 저희 엄마도 옛날에 그 대치동 학원도 이게 친한데 그게 아직도 들려요. 누구는 회사를 가가지고 뭐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네. 뭐 누구는 뭐 때려쳐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직도 들리니까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영재고 탈락한 애들이 많고 여기가 실력 장석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고 실력 장석 말고 여기는 고급 수학이나 이런 것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없는 커리큘럼. 그래서 고급 수학이나 미국의 뭐 칼큘러스 이거 가르칠 때 그래서 민사고는 여름방학 때부터 해외를 갔다 오거든요. 갔다 와서 2주 동안 저한테 와서 뭐 고급 수학 배우고 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대부분 잘 갔어요. 저 민사고 보낸 애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때도 서울치대 갔고 서울대 가고 대부분 갔던 것 같아요. 연대도 별로 못 봤어요. 잘 가요 여기.
그래서 저는 사실 영재과학보다 여기가 더 낫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멀리 있어서 이제 좀 자주 안 볼 수, 자주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되게 유명한 학원이 있잖아요. 민사고로 큰 학원이 있죠. 그죠? 모르시나요? 파인반이 1등이잖아요. 파인반과 미래중심 그 대치해서. 그러니까 파인반이 이제 민사고 맞지 않나요? 제가 지금 착각했나?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분당 파인만 하다가 나중에 민사고 입시할 때 괜찮다는 애들 마지막 파인다는 대치, 그러니까 저쪽 그 강남 가서 같이 하거든요. 거기 애들이 학원 준비하던 애들이 거의 대부분 붙어서 지네들끼리 다 알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가면 적응 못할 것 같잖아요. 파이널 할 때 있는 애들은 많이 붙는데 그 전에 미리 다닌다고 좋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갔을 때 마지막에 이 체력 검사하면서 면접 있잖아요. 이거를 데리고 가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박 2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뽑으려는 사람들이랑 1박 2일을 같이 보내면 얘가 어떤지 사실 다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내 학원에서 준비된 걸 다 풀어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죄송하지만 원래 기본적인 역량이 뛰어난 애들이 뽑혀요. 그래서 영재 갖고 준비하다가 뒤늦게 돌린 애들이 더 잘 뽑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재 갖고 떨어지면 권한 학교가 이거. 그래서 여기를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권하는 애들이 항상 영재 갖고 준비하던 애들이라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전 과목 다 봐요. 그죠? 역사, 국어, 사회, 도덕 다 들어가요. 체육, 음악, 미술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되돌아보시면 체육이 C였는데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좀 되시겠죠? 역량 보는 이 면접 평가가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저는 가서 여기 본인의 역량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 좀 덜 돼도 많이 보냈고 그래도 많이 붙었어요. 역량 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역량이 훨씬 준비해요. 자사고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준비보다는 역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빡세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10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면 죄송한데. 학생부 자소서 면접 있잖아요. 이거는 한 판이에요. 한 판. 그러니까 한 판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자소서를 쓰면 무리 없는데 자소서가 1500장 건 아시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뭘 쓰냐면 보통 이제 포맷을 말씀드릴게요. 포맷을 좀 바꾸기도 하지만 제일 위에는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커리어 골이죠. 꿈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꿈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의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의사가 돼서 뭘 하겠다가 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의사든 뭐든 돼서 뭘 하겠다.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니네 학교가 이러이러한 점 중에서 가장 좋아서 지원했다가 첫 줄이에요.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들어가는 게 보통 교과, 공부 관련해서 내가 활동한 것 중에 괜찮은 걸 써요. 보통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 내가 수업 시간에 뭐가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궁금증이 생겨서 내가 뭐도 찾아보고 뭘 공부해서 뭘 해가지고 이런 것도 써봐서 괜찮았다. 이제 이게 교과 관련 커리큘럼을 써요 보통. 근데 이게 근거가 학생부에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이 너무 좋아서 수업 시간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게 궁금해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뭐 공부하고 뭘 해서 해가지고 뭘 해서 이런 것도 써봤다라고 썼는데 학생부를 따가봤더니 수학이 C야. 그럼 이게 믿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서 수학을 잘 썼대. 내가 그래서 뭐 그 대학 수학도 찾아보고 뭐 가가지고 막 내가 너무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집에서도 유튜브 뭐 K부크를 보면서 수학 찾아보고 했는데 C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거기가 교과 관련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과 관련해서 여기다 보통 뭘 쓰냐면 예전에는 여기다가 탐구 논문 대회나 뭐 아니면 학술 동아리에서 있는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엑스트라 커리큘러 중에서 이제 동아리에 인성 동아리 말고 학술 동아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 게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를 학술 동아리를 뭐 실험 동아리를 하거나 그래서 실험 산출물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문과면 뭐 탐구 논문을 쓰거나 뭐 예를 들면 영자 신문에서 영자 신문 만들거나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이게 그래서 만약 없으면 이걸 쓸 고민을 하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게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런 학술 동아리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가서 어쨌든 내가 저기를 쓰기 위해서 특목 자사고를 쓸 거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실험 동아리를 혼자 만들던 자율 동아리 만드는 거는 몇 명이 만들 수 있으니까 아니면 영자 신문을 만들어서 내가 뭘 했다라고 선생님한테 어쨌든 근거를 들이밀어서 학생부에 집어넣어 놔야지만 여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자소서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고 여기 뒤에 들어가는 게 인성 부분인데 외대보건 인성 부분은 최대한 축소해서 쓰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클리시하거든요. 여기 인성 쓰는 거는 저도 참 애매한 게 여기 내용이 뻔해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무슨 축제를 하는데 애들이 하나도 참여를 안 해가지고 애들이 싸우고 했는데 내가 뭐 동아리 장으로 나서가지고 예설득하고 예설득해서 해가지고 우리 위아더 월드가 잘했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 옛날에 SOP 쓰는 클리셰 자체가 여기인데 여기는 점수가 되게 낮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니네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그 꿈을 이루겠다. 이제 이게 한 포맷이에요. 그죠?
나중에 뭐 여기 안에 있는 걸 바꿀지언정 우리가 이걸 역산해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내신 잘 받는 거랑 여기 필요한 자율 동아리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리고 점수가 깎이지 않을 만큼의 봉사 활동을 넣어놓는 거고. 그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앞으로 학생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부를 만드는 거에서 자소서는 저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에피소드를 학생부를 끊어내면 이걸 가지고 얘가 만약에 한 500자 들어가면 이걸 한 2000자 이상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그래야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소서를 쓸 때는 학생부랑 할 때 뒤에 이제 뒤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해가지고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학생부를 보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라는 거 아니면 동아리 관리를 하던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 가장 큰 동아리는 학술 동아리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술 동아리. 저희 반 중앙고회가 이번에 제가 그래서 물론 사실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면 사실 어차피 수련호수랑 정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종을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학년이. 그래서 애들이 막 가가지고 학술을 뭘 들어가네 뭐네 하고 있는데 요리 동아리를 신청한 거예요. 요리 동아리를. 그러면서 나한테 요리랑 배드민턴 중에 고르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그런 이제 엄마 없으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로 관련 동아리 아니더라도 학술 동아리면 괜찮아요. 대학도 그래요. 대학도 얘가 항상 진로에 맞는 대학에 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부 의대를 목표로 해서 생명 관련을 했었는데 의대 못 가면 딴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학 사정관들도 어쨌든 고교생이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깎진 않아서 중요한 거는 얘가 뭘 드러내냐면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똑똑한 걸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뭘 하느냐보다는 이 진로 관련 동아리는 하면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어쨌든 학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대학을 칠 때도 특히 외대부고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일수록 얘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걸러내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쓸 때도 제가 대학 수학이나 이런 내용에서 그거를 동아리에서 한 걸 쓰고 예를 들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수학이랑 과학이 있으면 중등권 때 고민이 많아서 고등권랑 대학의 과학에 뭘 연구했다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걸 쓰는 이유는 물론 거짓말로 쓰면 털려요. 그 논리를 다 만들어서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얘가 똑똑하구나. 얘가 중등에서 되게 똑똑한 애구나. 이제 그거를 하면 일단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거니까 학술 쪽에 하는 거고 뭐 이거는 지금은 반 회장보다는 동아리장이 낫다는 얘기예요. 네. 인기 투표더라고요, 그죠? 저희 반에 반장도 많이 나오던데 애들이 인기가 많은 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의학 동아리 조장으로서 뭐 검출 실험했다, 뭐 이런 거 자율 동아리 국순위에서 이게 다 자율 동아리죠. 그래서 국어 영역에 어쩌고저쩌고 한 거 이게 이 학술에서 나온 자율 동아리의 내용 자체를 어쨌든 자소서에 녹여서 얘가 질문이 들어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면접에도 준비해야 되냐? 이게 다 똑같은 거야. 넌 뭐가 되고 싶어? 저는 뭐가 돼서 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넌 중학교 때 뭔 노력을 했어? 저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 어떻게 해서 할 거야? 니네 학교 가서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는 한 판이에요. 이게 1500자지만 저 옛날 면접 준비하면 많으면 한 15,000자에서 적으면 한 6,000자까지 쓰거든요. 그 6,000자에서 15,000자를 쓰는 동안에 면접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암기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한 판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학생부를 자소서 쓸 걸 계산해서 활동을 하고 그 학생부에서 옮겨놓은 자소서를 길게 써서 쓰는 과정에서 애가 그거를 내가 한 것처럼 체화시키고 실제 좀 안 했더라도 오랫동안 저랑 얘기하면 툭 치면 나와요. 거짓말일지언정. 거짓말이라도 나오면 해결이 되잖아요. 일관된 진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주입식으로 계속 면접하면서 똑같은 거 또 물어서 얘가 잘 대답 못하면 제가 만들어준 걸 계속 암기를 시켜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써요. 그게 되려면 그렇지만 최대한 근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자율 동아리 이렇게 하고 자율 동아리 구성은 뭐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자신문한 자율 동아리 뭐 생명탐과 과학반을 만들어서 전교용도 실험 과정에서 했으면 요 실험 과정에서 뭘 했는지를 여기다 쓸 거란 말이에요. 자소서를. 그죠? 예를 들면 영자신문 발간한 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쓰잖아요. 그죠? 이게 자소서의 요 두 번째 부분이에요. 여기 두 번째 부분. 전체적으로 요게 한 200, 300자, 500자, 뭐 한 200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500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봉사는 그냥 애들 하는 만큼 하면 돼요.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대학에서 옛날 뭐 사회복지학과나 교직이면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뭐 옛날에 봉사를 뭐 몇천 점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건 다 없어졌고요.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거 하고 그냥 추가적으로 더 봉사의 뜻이 있어서 하면 되는 거 정도. 그러니까 얘가 왜 봉사를 하나도 안 했어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봉사는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멘토링 이제 노인 경공 봉사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봉사 활동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어요. 그 과학 강남에서 논문 만드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걸 한 해 만에 소논문 산출하는 건데 제가 그 전에 계속 특목을 해보면 그래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녹여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죠. 동아리에서 있어요. 동아리 있잖아요. 동아리에서 여기를 쓸 건데 동아리에서 산출물을 만든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는 뭘 했다, 영재과학원 가서 했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문과면 그 문과 쪽 가는 그 인문과 쪽 가는 애들은 뭐 사회 실험 같은 걸 하다든지 사회적 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과 같은 경우 과학 실험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물 낸 걸 가지고 여기다가 녹여서 쓰면 그게 얘기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고 실제 심화랑 선행학습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문과 애들 많이 쓰는 거는 사회 실험에서 통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경제 통계도 전공해서 이제 그걸 잡아주거든요. 그럼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통계 그 중학교 때 배운 통계에서 넘어서 이걸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랑 대학 통계를 보고 했다. 뭐 약간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런 걸 한다는 거. 예. 결국은 특목고의 어필은 사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냐하면 그 외대부고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자소서 이게 되게 유튜브 올라가는 게 부담인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랑 저랑 입장이 되게 달라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 자소서랑 저랑 쓰면 저랑 방향이 달라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다시 고쳐오라 그러든지 하면 저는 옛날에 대학도 그렇고 애들이 그래도 저를 신뢰해서 학교 선생님 내는 버전 따로 하고 이쪽에서 이쪽 넣은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굉장히 구체성이 드러나게 써요, 자소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거기서 뭘 바꿔가지고 실제 무슨 성과를 30% 내고 이게 사실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면접이랑 자소서에서. 왜냐? 우리나라는 미괄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애들 자소서랑 면접 딱 시작해서 연습할 때 가장 연습시키는 게 두 가지씩 연습을 시켜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라는 얘기를 시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 편지를 보면 이렇게 쓰면 I'm writing to를 쓰면 내가 너한테 편지 쓰는 이유는 이건데 그 중에서 내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없어서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쓰면 있잖아요. 화창한 봄날에 실록이 푸르는데 뭐 어쩌고 뭐 안녕하신지 하고 한참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자소서 면접 학생부는 전부 다 미국 대학 걸 따온 거고 미국의 영어인 두 가지를 따온 거기 때문에 제가 자소서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국어학원에서 이거를 수필같이 써요. 이거는 수필이 아니라 논증에서 근거 잡아서 쓰는 설명문이거든요. 서울대랑 외대부고 입학사정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개조식으로 써도 된다. 나는 뭐뭐를 했음. 그러니까 이 문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냐가 중요한데 얘네들이 말할 때도 뭐가 되고 싶어 얘기하면 뭐 의사가 되고 싶으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너 뭐 하고 싶어라 그러면 저는 의사가 돼서 뭐뭐뭐를 하고 싶은 게 이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거 왜 되고 싶어 그러면 답을 해야 되는데 의사 처음에 와가지고 면접 준비하면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사촌이 아파가지고 뭐 그 집에서 너무 고생하는 뭐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너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부터 바꾸는 건데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보다는 자기 반성과 겸손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압축적으로 쓰는 걸 다 풀어서 없애고 거기에 있는 거를 풀어서 저가 그렇게 돼서 반성이 되고 학생으로서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대랑 외대보면 그거 안 봐요. 그냥 이렇게 점수 매기는 평가표도 얘가 그 능력이 뛰어난지 이렇게 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쨌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판을 만약 뜻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부터 제가 특목되게 준비 많이 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더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1대1로 상담하시고 싶으시면 아직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면 그냥 오시면 되고 들어갔으면 그 나이스에서 학생부 볼 수 1학년은 볼 수 없겠죠. 근데 볼 수 있으면 그거를 찍어서 들고 오시면 제가 나머지를 어떻게 채우고 자소서 면접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고 뭐 제가 만약 이번에 뭐 반을 개설하고 자소서 면접 안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연락 오면 제가 따로 시간 내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편하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프로그램으로서 소문 산출한 걸 쓰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실험과 수업을 해서 뭘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들어가고요. 뭐 의학 코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다 달라서 그리고 뭐 오시면 제가 와서 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면접 준비 자료가 되는 자체를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식으로 쓰되 처음에 굉장히 구체성 있게 글자 수 생각하게 많이 쓰고 그 많이 쓴 걸 가지고 줄여가면서 전체적인 구성을 갖추고 전체적인 구성도 다 바꿔줄 수 있지만 기본 포맷은 이렇다는 거. 기본 포맷이 이렇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학교를 왜 지원했냐는 보통 그 정도만 쓰면 돼요. 그 학교의 권하기념 이런 것보다도 그 학교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외대부의 아리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어떤 점이 내가 이런 진로를 하는데 가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일 좋은 환경에서 니네 학교를 지원했고 뭐 그러면서도 뭐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 지원했고 그리고 나 이제 마지막에 붙일 때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거 열심히 하고 교과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꿈을 이루겠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내가 한 일이에요.
내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니네 학교가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동아리에서 뭘 했냐 이잖아요. 그죠? 리더십이라는 게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구성원이라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뭘 바꿨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가 가장 중요한 어필인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어필하려면 되게 구체적으로 써야 돼. 더 딥다운해서, 더 하나하나 쪼개서.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뭐 원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학원에서 쓰면 오케이. 근데 저한테 주시면 제가 후처리나 이상하다 보면 해드리겠다. 작년 같은 경우도 대치동에서 하다 결국 제가 보다 결국 거의 끊고 이제 봤는데 아니면 저한테 다 맡기시면 처음부터 한다. 그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어는 6월 기말고사 끝나고 때부터 해요. 이게 12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공부도 하면서 해야 되고 자소서는 그런 게 있어요. 애들한테 자소서 어디 써오라고 던져주잖아요. 얼마나 공부 안 하기 좋은 핑계예요. 그죠? 탭 하나 들고 노트북 들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볼 거 아니야. 그죠? 유튜브도 봤다가 릴스도 봤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왔다 갔다 제가 쓴 걸 가지고 첨삭해서 보내고 첨삭해서 보내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첨삭해서 얘기하고 보내고 하건데 이런 걸 할 때 있어서 그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거예요. 최종적으로 보통 대입이나 고입 쓸 때 저랑 보통 한 10번에서 15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개별 에피소드는. 그때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수학 공부 다 하고 밤 10시 이후 11시에 잡아서 한 1시까지만 써라. 일주일에. 내가 나랑 만나기 전날. 이게 글쓰기라는 거는 사람이 잘 쓰려고 쓰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급해가지고 쓰다 보면 쓴 걸 가지고 고치면 또 얘기 되잖아요. 특히나 초창기에 그렇게 쓴 거를 안 된 걸 바로 잡아서 제가 훈련을 이 방향으로 시키면 나중에 가면 마지막 말미에선 지가 써도 잘 쓰거든요. 대입 같은 경우는. 고입은 좀 잘 안 되겠네요. 애들이 어려서.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말고사 끝나고 만약에 그 특목 자사고 관심이 있고 뭐 자소서나 면접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저 찾아오시면 제가 그거는 일정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뭐 저는 자소서 이렇게 첨삭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쭉 읽으면서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개별 면접 준비는 일단은 저는 그거부터 가르쳐요. 들어오는 거, 들어와서 인사하고 말하는 거. 이게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면접관이 3, 40대인데 50대도 있죠. 3, 40대 말하는 속력이랑 전 되게 말이 빠르죠. 느려진 거예요. 늙어서. 어릴 때는 얼마나 빨랐을까요? 애들은 보통 말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애들 문 열고 들어오면 문 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 이것부터 가르치거든요. 보통 애들 처음 하면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들어와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그 영상 찍어서 어머님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문 닫고 돌아서 보통 이렇게 쓴 다음에 한 박자 쉬고 인사를 하고 앉으라 그러면 와서 앉고 이제 뭐 앞으로 약간 기울어서 시선 처리를 할 때 압박 먼저 오는 사람이랑 뭐 인종 그런 걸 가르치는데 그런데니까요.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사하고 앉는다니까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런 거부터 해서 이제 애한테 질문이 어려운 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가르쳐가지고 연습을 많이 시켜요. 옛날에 이제 어려운 문제 냈던 외대보고는 좀 많이 시켰고 지금은 이제 자소서 학생부 기반 면접이잖아요. 아까 쓴 걸 가지고 이제 말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습도 보통 시키고 캠코더를 찍기도 하고 요새는 핸드폰 좋아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연습도 많이 시켜요. 엄마가 찍어주면 얘기를 해서 계속 자기 걸 보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험장과 같이 해서 뭐 어려운 질문 나와도 대처하는 걸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얘가 오늘 제가 뭐 외고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사고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는 외고를 갈 건데 뭐 외대부를 갈 건데 뭐 영재학과를 갈 건데 그러면 따로 신청해 주고 제가 그거를 하나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가지고 오늘 그냥 개괄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일단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저는 이제 완수 학생은 아니었는데 저 때는 수행평가도 없고 선생님들의 평가가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 그다음 내신 성취 중요하고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입시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비사항은 외고는 영어 성적 A.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생활 충실해서 내신 잘 받고 학교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게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충실하게 학교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고를 가가지고 대학을 갔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고요. 나머지는 뭐 저희 학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한 건 이제 저기 안에 이제 소식을 들었고 내일은 이제 중일 관련해서 시험 보는 성적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시고 박민수 선생님 하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이런 얘기 말고 특목 자사고 말고 그 공부 얘기를 하면 제가 내일 여기 또 나오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되고 만약에 학원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끝나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 설명에 항상 질문이 없어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그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